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용론 연구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2주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제 이제 수업을 화용론 연구를 한 학기 동안 선택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업을 이제 일주일 한 학기 동안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저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방이 있으니까 화용론 연구라는 그런 검색어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준방이라든지 그 밖에 기타 공고 같은 것 우리 좀 블랙보드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최대한 공고는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꼭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그 화용론 이제 조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용론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번 주 차에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이제 화용론을 새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하여간 뭐 아시는 분들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좀 아셔야 앞으로 그 수업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2주차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지금 저 9월 9일인데요. 9월 9일 12시에 그 준방을 이제 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방에 이제 그 준방 주소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준방을 확인하시고 12시에 우리 실시간 온라인 수업입니다. 당연히 대면 수업 아닙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 12시에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12시부터는 이제 조 구성이라든지 주제 배분, 발표할 주제 배분, 그 다음에 날짜를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제 앞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상적 발화 모형을 통한 그 화용론 조망, 오늘 저 2주차에 수업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용론을 지금 조망하는데 이상적 발화 모형을 통해서 그렇게 저 화용론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용론은 담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담화란 개인 담화와 대화로 나누어지는데요. 개인 담화는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담화는 스토리텔링과 프레젠테이션을 합친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플롯이 갖춰져 있는 이야기 있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설득이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뭐 소개팅을 통해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소개하고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도 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혼자 말하는 것을 하여간 개인 담화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설득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합친 것인데, 프레젠테이션은 좀 작게 그냥 여러분들 시청각으로 그렇게 PPT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1대1로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조차도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혼자 발화하는 것이고요. 개인 발화는. 그 다음에 글의 텍스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혼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혼자 쓰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모양을,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자, 근데 대화 있죠? 대화는 그 담화는 개인 담화와 대화로 나누어지는데, 대화는 둘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어떤 화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을 말하지요. 둘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사,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개인 담화하고 차이가 나죠. 개인 담화는 한 사람만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대화란 여러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 기회를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좀 대화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겠죠. 대화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예,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은 대화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형론은 담화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학, 통설원, 의미론 이런 등보다 자연 언어를 다루면서 실제적입니다. 자연 언어라는 것은 우리 그 이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학문을 위해서 그 뭐 철수가 밥을 먹었다 이런 말을 실제 사용하나요? 통사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문장 그 구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상적인 문장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 그런 것을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 자연 언어를 다루면서 화형론은 되게 실제적이죠. 그래서 화형론을 프래그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실용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 언어학에서 생각했던 것, 그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언어학자라고 생각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언어학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좀 이상화된 그런 이제 그 언어를 과학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과학자 뭐 공대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학자하고는 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언어학자하고는 좀 많이 현실적으로 다른데 이런 점을 좀 타파하고자 우리가 언어라는 게 꼭 이상화된 것만 연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 언어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문제의식에서 화형론이라는 게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실용론 프래그매틱스라고 그렇게 이름하면서 화형론 연구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화형론의 연구 목적은 실제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화를 잘하게끔 하는 것, 즉 앞에 나와서 발표도 잘하게 하고 대화도 잘하게 하고 하는 것이 화형론 연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매틱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화형론 연구를 보면은 아직도 그렇게 실제적이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석사 이제 박사 받으실 테니까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 화행에 관련된 것도 대단히 막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논문을 좀 시원찮아하는 그런 대단히 좀 보수적인 그런 연구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좀 화용론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실용론, 프래그매틱스, 화용론이니까 우리는 실제 대화를 다뤄야 되고 결국 그 연구 목적은 담화를 잘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화용론 연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담화 중에 대화를 다룹니다. 우리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담화 중에서 개인 담화는 다루지 않고 대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연구된 화형론의 여러 규칙들의 위계를 정해서 그 위계에 따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화형론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규칙들은 공손이라든지 화행이라든지 협력원칙 이런 것 따위인데 이들과 함께 다른 규칙을 더해서 이들 간의 위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적 발화 모형입니다. 이상적 발화 모형을 보면서 대화를 잘하는 법을 학습하고 앞으로 배울 화형론을 조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상적 발화 모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상적 발화 모형은 화형론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발화 모형은 이렇게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이제 밑에 있는 게 협력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발화 전략이 가장 밑을 깔아주고 있고요. 그 위가 발화 목적, 우리가 흔히 화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명령이라든지 명령은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 진술화행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발화 목적이에요. 진술화행은 진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명령화행은 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유화행은 청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응대화행은 응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화 목적과 화행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화 목적과 화행 요거는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를 이제 그 위에 배치되는 게 공손경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손이라는 것, 우리 사실 그 한국 사회에서는 좀 위아래 위계가 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좀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서로 누가 위인가를 되게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좀 구분이 가야 돼요. 그게 좀 하여간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아래 구분이 가서 위아래가 이제 배치가 돼야 서로 좀 대화도 되고 그러는 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좀 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공손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여성도 중요하게 여성 사회에서도 위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봅니다만 하여간 좀 그 남성들한테 좀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성한테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보다 좀 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반말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요 아래 뭐 발화 전략이란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먹혀요. 발화 목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손 경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손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하며 위에 배치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손 경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윈윈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윈 균형이라는 것은 서로 그러니까 저기 그 말하는 사람 서로 간에 서로 그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 보지 않고 서로 간에 그 이득이 되는 것이어야 그래야 대화가 이제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누구 하나만 이득이 되고 누구 하나 이득이 없고 즉 윈 루즈죠. 그 다음에 나는 지고 너는 이겼다. 루즈 윈이고 둘 다 완전히 2판 4판으로 둘 다 지는 그런 게임 루즈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손을 지켰다고 실제 이제 대화가 끝났을 때 서로 간에 만족을 느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만나느냐 아니면 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런 것까지 좀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윈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대화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게 바로 사회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아래 이제 얘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서로 이렇게 그 도둑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도둑들끼리 서로 어느 지역에 그 어느 사람이 이제 물건을 훔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협력 원칙, 발화 전략 잘 지키고요. 발화 목적 훔치지 않은 거 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손 경륜도 서로 간에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이득을 얻는 거니까 윈윈 균형을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올바른 대화냐? 그렇게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올바른 대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회 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남의 물건 뺏는 거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는 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오션스 시리즈나 뭐 이런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그 고약한 그런 부자의 돈을 훔치고 뭐 이런 의적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뭐 그 실제로 보면 이제 도둑들이라는 게 다 감옥에 갈 만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 가치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좀 낮은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이제 아무리 이런 걸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그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이상적인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발화 모양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 수업을 쭉 진행을 해 나갈 텐데요. 전략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전략이 성공적이냐 비성공적이냐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이상적 발화 모형 요 이제 피라미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니까 요 이상적 발화 모형은 꼭 여러분들이 옆에 두시고 외우시면 좋고요. 옆에 두시고 제 앞으로의 설명을 발화 전략에 관련된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이제 이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이상적 발화 모형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것은 아까의 사회 가치였죠. 그 다음에 둘째 상위에 위치한 것은 윈윈 균형이고 셋째 상위에 위치한 건 공손 경륜이었습니다. 넷째 상위에 위치한 건 발화 목적에 해당하는 화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에 위치한 건 협력 원칙과 발화 전략이었습니다.
이상적 발화 모형을 설명하면 이상적인 발화를 위해서는 협력 원칙을 지켜야 하며 발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협력 원칙 지켜야 되고 발화 전략 가장 아래 바닥을 깔아주는 것들이죠. 발화 전략은 협력 원칙을 지켜야 하고 발화 전략을 위해서는 협력 원칙이 어겨진 일도 있기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서 같은 자리에 위치하였고요. 자, 그다음에 발화 목적 즉 화행을 위해서는 협력 원칙이 어겨지기도 하고 발화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발화 전략이 선택되는 것이므로 발화 목적은 이들의 상위, 즉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협력 원칙과 발화 전략의 상위에 위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공송 경률은 발화 목적, 협력 원칙, 발화 전략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발화는 발화 태도가 중요한데 그 공송 경률이요. 발화 태도가 중요해요. 발화 태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공송 경률입니다. 공선을 지키지 않으면 발화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들고 달성하여도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공선을 지키기 위해서 협력 원칙이 어겨지는 일은 흔하며 공선이 없는 발화는 발화 전략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몰상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 공선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자, 공선이 없는 발화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협박, 강요, 고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드러내고자 해요. 비밀을 얻고자 하는데 그 협박, 강요, 고문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주 쉽게 비밀을 여러분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는